안녕하세요. 2019 수능 개념 국어 영역의 개념의 발견을 함께하게 된 저는 명지희입니다. 자, 이 강좌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우리 개념의 발견이라는 강의가 어떤 친구가 들으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하는 어떤 장점이 있는 강의인지 소개해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우리 교재 아직 안 산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재에 보면 이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아마 선생님이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고요. EBS에서 이제 강의한 지는 2년째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수능 강의로 처음 EBS를 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1, 2학년 때도 선생님 저 EBS 이용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1, 2학년 강의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선생님 닮았나요? 이마랑 눈썹이 특히 닮았다고 하던데 이 그림을 교재에 많이 집어넣었고 이렇게 OT에서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사가 되고 나서 계속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특히나 뭐 고 1, 2, 3 담임을 다 해봤지만 3학년 담임을 가장 많이 했어요. 3학년 담임을 하면서 3학년 국어 수업, 뭐 연계교재도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 3학년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국어는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점수가 똑같아요.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국어는 원래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타고난 DNA가 있어야 잘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정말 많이 받은 질문, 특히나 고3들한테 국어는 기출문제 푸는 거 말고는 대체 뭘 공부해야 되냐. 연계교재는 수업 때 하고 내신 하니까 공부해요. 그러면 선생님 혼자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푸는 거 말고 뭐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질문들을 이제 3학년 담임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었죠.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나? 또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막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크게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 국어를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릴 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읽기 능력이 밑바탕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읽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어려운 국어를 공부해도 크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국어가 왜 어렵지?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공부했었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얻은 답이 하나 있어요. 궁금하죠? 이겁니다. 자. 독해력과 사고력. 들어본 적 많이 있죠. 자, 독해력은 읽기 능력이에요.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읽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었어. 그래서 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았어요. 라는 거 선생님한테 독해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독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은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갖춰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독해력과 사고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출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선생님의 오랜 연구 끝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봐오면서 느끼게 된 바로 그 결론입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어떤 답이냐면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1등급, 2등급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능력을 어떻게 기르고 싶어 하냐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일단 풀어요. 그리고 해설지에 답을 맞춰보죠. 답을 맞춰보고 와 이거 맞았어. 틀렸네. 기분 상해하고 좋아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 보죠. 해설지 보면서 우와 진짜 해설 자세하다. 친절하다. 감탄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독해력과 사고력이 길러지길 바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국어는 기출만 돌리면 돼 라는 얘기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출만 돌려서 성공한 친구들은 기출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스스로 키운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능력이 혹은 감이 저절로 길러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기출을 풉니다.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고민 끝에 그러면 우리 고3 친구들 연계교재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탄탄한 독해력과 사고력이라는 기본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의 발견이라는 교재예요. 선생님 교재를 집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문제 푸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문을 읽어내고 문제를 읽어내고 그리고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기르는 개념 강의를 하고 싶다. 그 개념 강의를 하기 위한 교재를 쓰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개념의 발견이라는 것은요. 이 독해력과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안에 숨어있는 개념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거예요. 그 발견을 30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스스로 개념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본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게 이 30강의 목표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그 결과물이 우리 교재이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강의할 건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와 강의의 구성과 특징은요. 선생님 선생님이 만든 교재를 딱 펼쳐보면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수능 국어는 5개 영역으로 나뉘죠.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5개 영역인데 교재는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영역에 따라서 챕터를 구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에 바탕을 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챕터는 독해력 훈련. 글을 읽는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문장 이해부터 우리 출발할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연습 1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확장해서 문단의 이해, 그리고 나아가서 글 전체를 이해하는 독해력 훈련을 할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까만 건 글씨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독해. 그게 독해예요. 읽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바로 챕터 1이고요. 이 안에 화법과 작문까지 함께 실어놨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독해력이 바탕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플러스 화법과 작문이 바로 챕터 1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고력 훈련은 읽고 이해하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해서 깊이 있는 지문, 어려운 지문을 읽고 문제 풀어내는 우리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에 대한 공부가 챕터 2의 사고력 훈련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가장 크죠. 가장 양이 많습니다. 거기는요. 문학과 문법 영역인데요. 문학과 문법은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념을 그냥 선생님이 나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스스로 개념을 찾아내는 연습. 그리고 그 찾아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기출문제에 다시 적용하는 연습. 그래서 개념 적용 훈련이에요. 개념의 발견이라는 이 교재의 제목 자체가 기출문제에서 개념을 발견해 나간다라는 그 의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개념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독해력과 사고력이라는 것. 그래서 챕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 교재를 준비했다면 이 선생님이랑 강의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1단계는 예습은 최소한만이에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예습 많이 해와 라고 예습은 필수야 라고 강조하고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교재를 보면 글이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한 2번 정도 보면 좋겠지만 일단 한 번을 빠르게 끝내는 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습은 최소한만 합시다. 우리 모르는 내용, 모르는 글 열심히 읽어오지 말고요.
스텝 1만 미리 풀어오는 거예요. 우리 매 강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텝 1 딱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미리 풀어오면 돼요. 되게 쉽죠? 그렇죠? 한 페이지를 미리 풀어오고 선생님하고 쭉 스텝 1부터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건데 스텝 1만 풀어오고 나서 그럼 강의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그런데 선생님 집중해서 여유 있게 듣기 집중하는 거랑 여유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강의는 당연히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게 듣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멈추고 이 부분 혼자 독해해봐, 혼자 문제 풀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선생님만 있고 우리 친구들은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거 얼른 풀어봐. 우리 수업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직접 독해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다 했으면 다시 재생 눌러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우리 진짜 만나서 수업하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듣기라는 것은 우리 한 강의 60분으로 구성되지만 조금 공부 계획할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60분 강의지만 한 80분 요 정도로 계획을 세워두고 중간중간 내가 그때그때 문제 풀고 독해하면서 같이 호흡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복습은 간단히 쭉 훑어보는 식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은 1, 2, 3단계를 거쳐서 강의를 최대한 빨리 30강을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연간 공부 계획을 얘기해 드릴 건데 이 강의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12월, 1월 길게 잡아 2달입니다. 길게 잡아 2달 동안 개념의 발견을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부터 우리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쭉 이어나갈 겁니다. 뭐 세부적인 일정은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우선은 대략적인 공부 계획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개념의 발견 선생님 빠르게 보라고 했죠. 빠르게 한 번을 보고 나서 이제 이건 기본적인 공부예요. 이 기본적인 공부에 뭐를 얹을 거냐? 중요한 최근 7개년 수능과 6월, 9월 모의평가라는 게 있어요. 3학년은. 모의평가의 기출문제를 얹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기출 분석은 쭉 가져가는 거예요. 쭉. 그런데 개념의 발견을 일단 1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회독을 하면서는 기출문제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특강이 개강을 하면 수능특강 공부하면서 기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은 이 기본적인 국어 공부 옆에 항상 내가 끼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의 발견을 한번 1회독을 하고 나면 기출 분석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힙니다. 그 감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 분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을 아주 자세히 하기보다는 선생님이랑 함께 한 호흡을 30강을 하고 나서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다시 개념의 발견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 그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우리 수험생 초반의 공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내용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공부 계획, 우리 방금 전에 연간 계획 봤듯이 공부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제 막 수험생활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공부 계획, 1년 계획, 분기별, 한 달별, 한 주별, 하루 이렇게 해서 공부 계획은 자세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갔다는 그 즐거움, 성취감, 그게 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계획 세우고 함께 하자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처음 쓴 교재의 첫 번째 강의의 제자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친해져서 게시판에서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모니터 안에 있는 먼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지사항 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개념의 발견 수강증을 올려달라고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수강증에는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목표도 쓸 거고요.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싶은 말, 또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런 소개를 올려달라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 수강증 올려주시고요. 우리 완강 이벤트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강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우리 친해져서 같이 달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요. 우리 1년 동안 공부할 거고요. 선생님과 만났으니까, 우리 제자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긍정, 열정, 끈기 가지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탁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무엇에서 출발하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생기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냥 나 고3이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 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지, 나중에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왜 그걸 하고 싶은지, 내가 간절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수강증에 써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간절히 공부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나는 성공할 거니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나 진짜 간절하게 공부해야지 라는 열정, 긍정과 열정이 있으면 끈기도 생기겠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이러한 다짐까지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능 국어의 시작이라고 우리 강의의 슬로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요, 답을 찾는 국어가 시작이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능 국어의 시작은요,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고 개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국어 공부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능 국어의 시작, 개념의 발견. 우리 1강부터 30강까지 함께 할 준비 됐죠? 선생님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